도련님은 다릅니다. 박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강태민 회장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울 수 있다고? 3번이나 낙제한 아이가? 네. 방법만 맞다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주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건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우아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차고에는 검은색 벤츠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나 정장 같은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15살 소년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숙제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내야 했죠. 아래층에서 어머니를 닮았다는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이 놓여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철수 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출발하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죠. 민주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늘 혼자였고 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몇몇 아이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재벌집 아들 하지만 공부는 꼴찌. 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수의 덧셈이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민주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조처럼 목을 휘어 움직였고 3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숫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이 문제 풀어보겠니?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집중 좀 하거라. 집중. 민주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집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숫자들이 글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영어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어들이 개미떼처럼 줄지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과 후 민주는 다시 김철수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 강태민 회장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날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번째 낙제 통지서였습니다. 민준아, 서재로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두꺼운 나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통지서를 펼쳐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였냐? 아버지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과외 선생님들을 몇 명이나 바꿨느냐? 다들 손을 들고 나갔다.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실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이 겨우 말했습니다. 노력?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봐라. 오늘은 저녁도 방에서 먹어라.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구나.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못할까? 민주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수학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문제를 보니 또다시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쓰는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분의 1을 반으로 나눈 원으로 그렸습니다. 3분의 1을 세 조각 낸 피자로 그렸습니다. 손이 움직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민주는 계속 그렸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나무로 그렸습니다. 숫자들을 새로 만들어 하늘을 날게 했습니다. 분수는 구름이 되었고 방정식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각자 다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크고 밝았고 어떤 별은 작고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화요일 아침 현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2층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 일을 맡게 된 박선희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정부들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거든요. 박선희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홍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왜인지 그 사람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박선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도련님, 학교 잘 다녀오셨어요?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선희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걸레질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설거지할 때도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민준이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또 수학 숙제를 하다가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공책에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복잡한 수식들을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숫자들을 새로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했고 분수는 구름으로 방정식은 강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에 적었던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민주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해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까? 새로운 박선희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덜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이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책상 왼쪽 구석에 놓아두었는데 지금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셨나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낙서들을 보셨다면 또 화를 내셨을 겁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학 문제를 나무와 새로 표현하고 영어 단어를 색깔로 칠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수 덧셈 문제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답해서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6개 그리고 배를 8개 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답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과 6개와 배 8개를 합치면 14개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선희가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방 청소해도 될까요? 박선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희는 조용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책장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의 책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덮으려고 했지만 박선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박선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 그림 참 예쁘더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역시 보셨구나 싶었습니다. 공책의 위치가 바뀐 건 박선희 때문이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공부 안 하고 낙서만 해서.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민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과와 배가 그려진 페이지였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박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수학이 그림으로 보이는구나.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박선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선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공부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민준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박선희는 민준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공책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낙서를 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박선희는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또 수학 숙제를 하다가 막혔습니다. 분수 덧셈 문제였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민주는 공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자 하나를 3조각으로 나누고 2조각을 색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피자는 4조각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쳐야 할까요?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선희가 조용히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이거 뭘 그린 거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피자요. 3조각 중에 2조각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건? 박선희가 다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4조각 중에 1조각이요. 박선희의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겠구나.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 2 피자를 같은 크기 조각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구나. 민준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색칠된 부분은 8조각이 됩니다. 두 번째 피자도 12조각으로 나누면 3조각이 됩니다. 8조각과 3조각을 합치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11조각이지. 박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선희가 자신의 그림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수학을 푸는 걸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맞아요. 12분의 11이요. 민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래요. 공식대로 해야 한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박선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신 거였습니다. 민준은 박선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공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다음 날부터 박선희는 민준이 공부할 때 가끔 옆에 앉으셨습니다. 청소하다가 잠깐씩 와서 민준의 그림을 보고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 단어도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애플은 빨간 사과 그림과 함께 외워봐.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공책에 빨간 사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애플이라고 적었습니다. 북은 두꺼운 책 그림과 함께. 민준은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림과 함께 외우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수는 피자 조각으로 소수는 물방울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강태민 회장이 민준의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민준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시더니 얼굴이 차갑게 굳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공부? 이런 낙서가 공부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강태민 회장은 민준의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보셨습니다. 피자로 그린 분수, 사과로 그린 덧셈, 색깔로 칠한 영어 단어들.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준우야,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강태민 회장이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엔 실패가 없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자신의 노력이 전부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대학 입시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대학에 가겠냐? 아버지는 민준의 공책을 덮으시고 나가셨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가 민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시더니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그림 보고 화내셨어요. 박선희는 의자에 앉으시고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준우야, 내가 그림으로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면서 판단하는 건 더더욱 그렇고. 민준은 박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비밀이어야 해.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몰라야 해.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넌 특별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 그날 오후부터 박선희와 민준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가신 후 박선희는 서재 구석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어부터 해볼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박선희는 민준이 그림으로 단어를 외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각 단어마다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공식들이 갑자기 쉬워 보였습니다. 준우야, 넌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른 아이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박선희는 그걸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박선희의 따뜻한 눈빛이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예전보다 이해가 빨라졌습니다. 아직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면 민준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는 대신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은 막대기, 2는 백조, 3은 물결. 박선희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답이 7 아닌가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맞네. 강민준, 어떻게 풀었니? 민준은 자신의 방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으로 풀었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요. 그냥 계산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문제를 마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정부 윤미숙이 민준과 박선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윤미숙은 강태민 회장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윤미숙은 주로 빨래와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요즘 그 눈빛이 더 자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준과 박선희가 정원에서 공부할 때 멀리서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아졌습니다. 민준은 불편했지만 박선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선희와 민준은 부엌에서 분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한 컵을 반으로 나누고 설탕 반 컵을 더하는 실습을 하고 있었죠. 민준은 실제로 만지면서 배우니까 더 잘 이해됐습니다. 그때 윤미숙이 갑자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선희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 도우면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계셨다고요? 윤미숙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보시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셨습니다. 도련님, 숙제는 다 하셨어요? 윤미숙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윤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선희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미숙의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민준과 박선희가 어디에 있든 나타났습니다. 정원에 있으면 빨래를 널러 나오시고 서재에 있으면 청소를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희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윤미숙이 보이면 재빨리 수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민준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비밀이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일로 늦을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과 박선희는 서재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 박선희가 조용히 읽었습니다. 민준은 공책에 봄을 연두색으로, 꽃을 분홍색으로 그렸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그림과 함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숙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윤미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박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부가 애를 가르친다고요? 윤미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박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숙제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 도와주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윤미숙이 민준의 공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윤미숙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비밀을 찾아낸 걸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윤 여사님, 이건. 박선희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윤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회장님께 하세요. 내일 저녁에 돌아오시면 말씀드릴 거예요. 윤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선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하지만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박선희 아주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윤미숙은 왜 자신들을 방해하는 걸까요? 민준과 박선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박선희 아주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어졌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줬는데 이제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박선희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웃어주셨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그날 하루 종일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집 생각만 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민준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차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5시, 6시. 민준은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선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일하셨지만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선희도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요.
6시 30분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민주는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윤미숙이 서재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숙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미숙이 정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아시게 된 거였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 아버지가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박선희 아주머니를 쫓아내시겠죠.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희였습니다. 준우야, 괜찮니?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아시면.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박선희가 민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변하지 않아. 박선희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미숙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박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말씀하실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민준아, 서재로 오너라. 결국 그 순간이 온 겁니다. 민주는 천천히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 여사가 말하더구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박선희가 너를 가르친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배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민주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박선희를 쫓아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가봐라.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민주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선희를 만났습니다. 박선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땠니? 내일 확인하신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박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준비해야겠구나.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뭘요? 내일 회장님께 보여드려야지. 내가 정말 배우고 있다는 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박선희는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앞에서 보여드릴 것들을요. 민준은 긴장됐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방식을 당당히 보여드리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윤미숙이 박선희를 불러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선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선희의 대답이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당신 이력서 다시 봤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빠진 게요?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교사였죠? 왜 안 썼어요?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선생님이셨다고요? 그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고 가정부 일을 하게 됐을까요? 윤미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캐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희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만뒀어요. 아,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군요. 시골에서는 돈을 못 벌어서. 그 말에 민주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미숙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지만 거짓말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뇨? 가정부 일한다고 해놓고 아이 가르치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회장님 몰래. 박선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박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박선희 씨. 그 애는 회장님의 아들이지 당신 학생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의 인생에 개입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주고 싶었다고요? 그럼 회장님은 자기 아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박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준우는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하다고요? 윤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윤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곳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애는 공부 못하는 애고 아버지는 실망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윤미숙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희망만 주고 나중에 더 큰 절망을 주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는 결국 실패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 말에 박선희가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짝 내다봤습니다. 박선희가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윤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정부고 그 애는 공부 못하는 회장 아들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윤미숙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실 때도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박선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민주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박선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박선희가 작은 가방을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짐을 싸고 계신 건가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박선희 아주머니가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참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박선희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민준이 내려가니 이미 아침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박선희의 눈이 조금 부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공부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희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하자.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박선희는 정원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박선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박선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박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잊지 말았으면 해서. 박선희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불안해졌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응? 떠나실 거예요? 박선희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어젯밤에 짐 싸시는 거 봤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선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야. 박선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일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요? 민준이 반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때 박선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우야, 세상에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싫어요. 아주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선희가 민준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걱정, 그리고 애정. 박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머니가 있어줄게. 정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순간 박선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을 다지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당당하게 하자. 그 말을 들으니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우리는 당당하게 하는 거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방식으로 배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숨지 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방식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할 수 있겠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날 밤 박선희는 오랫동안 민준의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북두칠성을 찾았습니다.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들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박선희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함께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에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공부를 위해 당당히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숨지 말자. 박선희가 아침에 한 말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문을 열어놓고 공부했습니다. 아무가 봐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윤미숙이 지나가면서 힐끗 봐도 박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민준을 가르쳤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색깔로 글자를 배워볼까?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색깔로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선희가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색일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빨간색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왜 빨간색일까? 따뜻한 느낌이에요. 좋아. 그럼 슬픔은? 파란색이요. 차가우니까. 박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민준은 단어마다 색깔을 입혔습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은 노란색, 분노는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윤미숙이 서재를 힐끗 보고 갔습니다. 하지만 박선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민준도 용기가 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곁에 있어 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숙이 박선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선희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선희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도련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텐데요.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박선희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숨지 않기로 했다. 박선희 아주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다른 아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선희와 민주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당당하게 공부했고 정원에서도 부엌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미숙의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 강태민 회장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박선희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어들을 색깔과 모양으로 그려가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들어오세요. 운전기사 김철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선희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책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서재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으니까요.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윤 여사. 아버지가 윤미숙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그 이야기 정말인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 서재에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화나셨을 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선희.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박선희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련님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
아버지가 책상을 보셨습니다. 민준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민준이 그린 그림들과 색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공부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 허락 없이 아이를 가르쳤다고? 죄송합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인가? 아버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습니다. 박선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박선희 아주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건가? 아버지가 민준의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놀이지 공부가 아니야. 그때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다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르다고? 아버지가 반문하셨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배울 수 있다고? 3번이나 낙제한 아이가? 네. 박선희의 대답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맞다면요. 아버지가 민준의 공책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넘기시더니 점차 천천히 보셨습니다. 영어 단어가 색깔별로 정리된 페이지를 보시고 수학 문제가 그림으로 풀린 과정을 보셨습니다. 역사 내용이 이야기처럼 적혀 있는 부분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 화난 얼굴에서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민준이 다 한 건가? 네. 도련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페이지를 더 넘기셨습니다. 그곳엔 민준이 그린 분수 그림이 있었습니다.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고 그중 3조각을 색칠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답이 맞네. 그리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책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침묵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어. 아버지가 다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엔 정해진 방식이 있다고. 도련님도 그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박선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해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과정이 다르다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공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국 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공책을 보셨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보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효과? 도련님이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모르는 걸 물어보시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민준도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공부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보셨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잘 돼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화난 것도 같고 의아한 것도 같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도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선희. 아버지가 다시 박선희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틀만 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틀이라니요? 이틀? 박선희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로 보여주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정말 배울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로 해보게. 민준이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 정식으로 답을 쓰는 과정을 보여주게. 정말 할 수 있겠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도련님을 믿어요. 박선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민준을 다시 보셨습니다. 민준아, 너도 할 수 있겠냐? 네, 해볼게요. 민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이틀 주겠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끝이다. 아버지가 박선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게 할 거야.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선희를 지켜야 합니다.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선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우야, 할 수 있지? 네. 꼭 해낼게요. 민준은 다짐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틀 안에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패하면 박선희 아주머니는 정말 떠나가시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민준과 박선희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습니다. 첫째 날 아침부터 박선희는 학교 시험 문제들을 구해오셨습니다. 지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이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까지요. 준우야, 이 문제들을 내 방식으로 풀어보자.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서재 책상에 문제지들이 쌓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하면 돼. 박선희가 격려해 주셨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수학 문제를 봤습니다. 분수의 덧셈이었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민준은 종이에 피자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3조각으로 나누고 2조각을 색칠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4조각으로 나누고 1조각을 색칠했습니다. 이제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지. 박선희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12분의 8 더하기 12분의 3은 12분의 11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이걸 공식으로 써보자. 민준은 그림으로 이해한 걸 숫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통분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과정을요. 첫 번째 문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떠올리며 읽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괜찮아. 처음엔 천천히 해도 돼. 익숙해지면 빨라질 거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 저녁이 되어도 문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민준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박선희 아주머니가 쫓겨나면 어떡하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박선희가 일찍 깨웠습니다. 준우야, 마지막 날이야. 힘내자. 하지만 아침부터 민준의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자꾸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답이 안 보였고 영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렸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머니, 전 못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박선희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있을 거예요. 전 정말 바보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요. 민준은 책상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선희가 민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우야, 아주머니 말 들어봐. 싫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건 쉬워. 박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게 하는 건 어렵지.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선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어려우세요?
그럼 아주머니도 무서울 때가 많아.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른도 무서운 일이 많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어. 박선희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밖에 나가볼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응. 잠깐만. 박선희가 민준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 기운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박선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보이지?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저 7개 별에서 국자 모양을 봤어요.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국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패턴을 보는 거야. 박선희가 설명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별이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지. 박선희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제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박선희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남들은 숫자만 보지만 넌 그 안에서 그림을 보는 거지. 그런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특별한 능력이야. 박선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우야, 넌 다르지만 괜찮아. 다르지만 괜찮다. 민준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틀려도 괜찮아.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는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자신을 믿는 거야. 박선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재 책장 위에 작게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민준은 어머니 사진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볼게요. 민준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더 잘 풀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박선희가 옆에서 지켜보시며 가끔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아주머니.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박선희와 함께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다 풀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자자.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네. 후회하지 않을게요. 민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민준은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었습니다. 시험날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선희가 일찍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많이 긴장되지?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어젯밤에 마음을 정했거든요. 준우야, 이거 가져가.
박선희가 작은 팔찌를 건네주었습니다. 파란색 구슬이 달린 예쁜 팔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 때 만져봐. 아주머니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민주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파란 구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팔찌를 차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준비됐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해봐라. 아버지도 어제와는 다르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세 과목이었습니다. 박선희와 아버지가 뒤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미숙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작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분수의 곱셈 문제였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팔찌를 만져보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민주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사각형을 세로로 3줄, 가로로 4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했습니다.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12분의 6, 즉 2분의 1이 답이었습니다. 손끝이 움직일수록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민준이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공식으로 적었습니다.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을요.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은 계속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지문이 나왔는데 민준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떠올리며 읽었습니다. The boy runs in the park. 소녀는 파란색으로 달리기는 바람처럼 공원은 초록색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골랐습니다. 국어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시를 읽고 화자의 심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우리들은 나가자. 민주는 시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이해했습니다. 봄은 연두색, 산은 갈색, 들판은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화자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답을 적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다 했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의 시험지를 가져가셨습니다. 천천히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다 맞췄네. 정말요? 민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박선희를 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건가? 네. 도련님만의 방식이에요.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의 그림들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수학 문제마다 그려진 도형들, 영어 단어마다 그려진 그림들, 국어 지문마다 그려진 장면들을요. 신기하군.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주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박선희.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했네. 그 한마디에 박선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윤미숙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준과 박선희는 해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나? 네. 재미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방식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박선희. 아버지가 박선희를 보셨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박선희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를 보니 아주머니도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윤미숙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민준과 박선희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낸 겁니다. 준우야, 정말 잘했어. 박선희가 민준을 안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민준도 박선희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박선희는 정원에서 함께 별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원래 할 수 있었어.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원래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긴.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박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걸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부가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곁에 있어 주실 거고요. 민준은 손목에 파란 구슬 팔찌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시험 이후 강태민 회장은 민준의 특별한 학습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박선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민준을 가르쳤습니다. 서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부했고 정원에서도 부엌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미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인정하신 일이니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민준을 부르신 겁니다. 민준아,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옆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아라. 민준이 앉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그래.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니? 아버지가 공책을 건네셨습니다. 민준은 공책을 펼치고 문제를 봤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이었습니다. 2분의 1 나누기 4분의 1. 민준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을 반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답을 적었습니다. 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책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 그리고 한참 동안 민준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이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이라서요. 이상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를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지.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살았지.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 민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다니요. 하지만 박선희 씨가 보여준 걸 보니 깨달았어. 아버지가 다시 민준을 보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아이구나. 내 방식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도 내 방식을 존중하마.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정식으로 민준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서재에서 수업이 시작됐고 오후에는 정원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색깔로 역사를 배워볼까?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박선희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셨어. 박선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으셨지. 민주는 공책에 세종대왕을 금색으로 그렸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림으로 만든 거야.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기역은 혀의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이란다. 민주는 신기했습니다. 한글도 그림이었던 겁니다. 세종대왕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셨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야.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야. 수학도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정원의 꽃잎으로 도형을 배우고 나뭇잎으로 대칭을 익혔습니다. 분수는 우물물 길어 올리기, 소수는 빗방울 세기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정원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준과 박선희가 장미꽃으로 분수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뭘 하고 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분수 공부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꽃으로? 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습니다. 네. 이 장미꽃 8개 중에 3개를 따면 8분의 3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미있겠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도 가끔 민준의 공부를 지켜보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서재에 들러 민준이 그린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니? 아버지가 물으실 때마다 민준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역사 시간에 배운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색깔로 표현했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빨간색, 백제는 파란색, 신라는 노란색이에요. 왜 그렇게 정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고구려는 강하니까 빨간색, 백제는 문화가 발달해서 파란색, 신라는 황금나라니까 노란색이요. 민준의 설명에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공부를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손을 들고 대답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틀릴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답을 말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을 때 민준은 너무 기뻤습니다. 낙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시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봐요. 민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했구나. 그리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준, 그리고 박선희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박선희를 식탁에 초대하신 겁니다. 박선희 씨 함께 식사하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선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아버지의 권유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미숙이 음식을 나르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선혜 씨, 민준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이 원래 좋은 아이였어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박선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걸 보여주셔서요. 박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반 지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지훈도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였는데 민준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니 이해가 빨랐습니다. 너 정말 잘 가르친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친구를 도와줬어요. 정말? 박선희가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수학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해했대요. 잘했어. 박선희가 민준을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걸 나눠주는 거야. 그게 진짜 배움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운다는 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나랑 산책 갈까?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산책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그래.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특별한 아이.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으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보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무슨 모양 같니? 토끼 같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정말 그렇네. 아버지는 몰랐는데. 아버지는 무슨 모양으로 보여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구름으로 보여.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게 틀린 건 아니야. 다를 뿐이지.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버지가 민준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산책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행복하다. 박선희 아주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제 무섭지 않다. 민준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 별들처럼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르게 빛나는 별.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준은 손목에 파란 구슬 팔찌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정원을 덮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새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성적표를 펼쳤습니다. 수학 72점, 영어 68점, 국어 75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성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낙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성적표를 꼭 쥐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 민준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박선희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그래? 성적표요. 민준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박선희가 성적표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 성적표예요. 민준이 성적표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완벽하진 않지만.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지.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선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박선희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배.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이의 성장을 축하하며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는데요. 식사 후 민준은 박선희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내 안에 있던 걸 끌어낸 것뿐이야. 박선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든 건 내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름답네. 박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민준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기억나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뭐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공책에 뭐라고 썼는지.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어. 넌 바보가 아니었어.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을 뿐이야. 민준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민준을 불러 상담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민준, 앉아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려고 불렀어. 칭찬이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더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무엇보다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어. 손도 자주 들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니?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방식을 찾았어요. 내 방식? 네. 저는 그림으로 생각하거든요. 숫자나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이해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내 특별한 방법이구나. 네. 처음엔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좋은 깨달음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내 방식을 믿고 나아가렴. 민준은 상담실을 나오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은 서재에서 박선희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셨잖아요. 양반들은 한자를 써야 한다고 했지만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어요. 맞아. 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도 다르게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셨지. 민주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공책에 그렸습니다. 금색으로 칠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세종대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될 수 있어. 박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날이 올 거야. 어떻게요? 아직은 모르지.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특별한 시각이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이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달라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공부가 무섭지 않아요. 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주는 손목에 파란 구슬 팔찌를 만졌습니다. 박선희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아침 식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다더구나. 네, 아버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실 거예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박선희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가셨고 민주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선희와 함께 정원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장되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준과 박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선생님이 너를 많이 칭찬하시더구나. 정말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적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하셨어. 친구들도 도와주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그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감을 준다고 하시더구나. 민준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요. 고마워,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밤 민준은 박선희와 함께 별을 보러 나갔습니다. 겨울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북두칠성 보이니?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날.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그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패턴을 보는 거라고. 남들은 그냥 별이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고. 맞아.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아이.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밝기로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저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넌 다르게 빛나는 별이야. 박선희가 민준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이에요.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주는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할까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학습 방법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발표 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민준이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숫자를 그림으로 바꿉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색깔을 입힙니다. 친구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는 칠판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입니다. 민준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도 박수를 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 민준아. 민준은 자리로 돌아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와 박선희에게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떨리지 않았니?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다. 박선희가 민준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다. 그게 내 가장 큰 자랑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손목에 파란 구슬 팔찌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과목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식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선희 아주머니, 친구 지훈 선생님 모두가 민준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됐습니다. 나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야. 민준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가장 큰 자랑이야. 별들이 대답하듯 더 밝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방식으로 빛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